20살 청년이 하룻밤에 4억 원을 술집에서 써버리고 슈퍼카 수십 대를 줄지어 사들이며 유명 모델들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엔 젊은 나이에 벼락부자가 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돈은 결코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의 암호화폐 부호 6명을 노려서 총 3,6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장본인, 싱가폴 출신 20세 청년 말론 램의 실화입니다. 어떻게 이 청년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손에 넣었고 어떻게 FBI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었을까요? 해당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 램은 2023년 말에 미국에 입국하여 정착했습니다. 그는 관광비자로 잠시 입국한 뒤 눌러앉았고 정식 체류 자격이나 직업도 없이 지내는 그런 청년이었죠. 램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공범들과 어울렸는데 이 젊은이들은 함께 암호화폐 부호들을 노리는 범죄를 모의하게 됩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일부는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거나 다크웹에서 정보를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공범들은 그 정보를 분석해 타깃이 될 만한 부유한 자산가들을 골라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이 노린 한 주요 표적은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암호화폐 투자자였습니다. 2024년 8월 램과 공범들은 이 거액 자산가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사전 작업을 펼칩니다. 먼저 해커들은 피해자의 구글 계정에 해외 IP로 접근을 시도해 둠으로써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당신의 계정을 무단 접속하려 한다는 알림이 계속 뜨게 만들었습니다. 피싱에 걸리기 쉽게 긴장감을 조성한 것이죠. 그리고 운명의 8월 18일 램 일당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구글 지원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객님의 구글 계정이 해킹 공격을 받고 있어서 당장 계정을 보호 조치하겠다며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정 복구를 위한 보안 코드를 물어봐 알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빼낸 코드로 램은 곧바로 피해자의 지메일과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에 몰래 들어가서 그가 가진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이메일에서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 거래 내역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램 일당은 이제는 암호화폐 계정도 위험하다고 2차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연락해 이번에는 제미나이 거래소 보안팀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암호화폐 계정도 해킹 당한 것 같다. 자산을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인 거죠. 겁에 질린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암호화폐 약 300만 달러치를 램 일당이 제시한 지갑으로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계정 보안을 강화해주겠다며 원격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사실상 램과 공범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악성 도구였습니다. 피해자는 램의 말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허용했고 그 순간부터 램과 공범 세라노는 마치 거실 소파 옆에 앉은 것처럼 피해자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세라노는 통화로 피해자를 계속 안심시키면서 한편으론 중요한 보안 파일을 열어보라고 유도했습니다. 순진하게도 피해자는 자신의 PC에 저장해둔 암호화폐 지갑의 개인키 파일들까지도 클릭하는 실수를 범했고 램은 그 틈을 타 해당 키들을 복사해 곧장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훔쳐낸 비트코인은 4,100개, 당시 시가로 약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거액의 비트코인을 손에 넣은 말론 램은 순식간에 돈잔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새 초호화 소비 양연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LA 고급 나이트클럽 VIP룸 곳곳에서 램이 뿌리고 다닌 돈만 하루에 5억에서 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연일 엄청난 돈을 쓰고 다니자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클럽 파티에 온 모델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 에르메스의 고가 핸드백을 선물하며 주변에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램은 럭셔리 자동차 수집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램이 구입한 슈퍼카가 31대나 되었는데 이 중에는 한 대에 3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커스텀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등이 줄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2024년 9월 초엔 사치의 무대를 동부로 옮깁니다. 9월 10일에 개인 전용기를 빌려 LA에서 마이애미로 날아간 그는 마이애미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형 저택들을 단기 임대하며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호화 생활을 만끽하던 말론 램이었지만 영원히 잡히지 않고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을 가능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거액의 비트코인 이동 내역은 블록체인 상에서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FBI와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 범죄수사국은 훔친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즉시 추적했습니다. 램 일당이 알트코인을 잘게 나눠 세탁하고 VPN으로 흔적을 지웠지만 일부 자금이 현금화되는 순간 단서가 포착됐죠. 그때부터 FBI 레이더에는 LA와 마이애미에서 흥청망청 쓰는 램의 사치 행각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계정으로 범행을 자랑했고 그 대화와 사진이 증거로 수집되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2024년 9월 중순 FBI가 몰디브 휴가 뒤 LA로 돌아온 세라노를 먼저 체포했고 같은 날 밤 마이애미 고급 주택가에서 램도 붙잡았습니다. 체포 직후 당국은 램이 머물던 마이애미의 저택 두 곳을 수색하여 그가 사치에 쓴 물건들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선 최신형 슈퍼카 9대가 한꺼번에 발견되었고 수십만 달러대의 고급 시계들도 다량 나왔습니다. 압수된 물품 목록은 램이 그간 어떤 삶을 누리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램과 세라노는 9월 19일 전자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트코인 4,100개를 훔쳐 세탁하고 사치에 쓴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더 큰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기소 내용은 전자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였지만 2025년 5월 연방 대배심은 12명을 추가 기소하며 사건을 리코 조직범죄로 격상했습니다. 리코법은 주로 마피아 조직이나 대규모 범죄단체에 쓰는 법으로 단순 공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이죠. 검찰은 말론 램을 중심으로 한 이 12명의 해커 일당이 2023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긴밀히 공모하여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하나의 범죄 조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추가로 적시된 공소 사실들을 보면 이들은 온라인 게임으로 얽힌 인연을 바탕으로 조직을 결성했고 앞서 설명한 해킹, 사기전화, 돈 세탁, 물리적 절도까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해 왔습니다. 특히 램은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전화를 통해 조직원에게 훔친 코인을 모아서 나의 변호사비를 내라, 버킨백 사서 여자친구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램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크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다며 보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죠. 정식 배심원 재판은 2015년 10월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리코법 위반까지 포함해 종신형까지 가능한 중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론 램은 20살에 세상이 주목한 부자가 됐지만 1년 만에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숨겨둔 암호화폐의 행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그는 부자가 아닐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